네, 매주 금요일 밤 8시 뉴스가 끝나고 9시부터 이루어지는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그 7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늘 역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쉼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리듬 체조 전 국가대표 신수지 선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저는 꽤 오랜만에 뵀는데 제 예전에 스포츠부 취재할 때 한 네. 10년 전에 취재한 거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10년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네.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말 제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이 저희 취조 세트에 오신 첫 여성 손님이시자 지금까지 오신 분 중에 가장 나이가 젊으신 분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뭐 50대 중년 분들, 실제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이 세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신수지 씨가 좀 젊은 감각으로 보셨을 때 세트 어떠세요? 아늑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늑한가요? 네. 좀 무섭거나 이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야행성이 저한테 딱 맞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한치의 거짓 없이 네. 있는 생각 그대로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워낙 유명한 분이시긴 하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포테이너 신수지입니다. 스포테이너요? 네. 이게 뭐죠? 요즘에 스포츠와 엔터테이너를 결합해서 스포테이너라는 명칭이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네. 제가 은퇴 후에 프로 볼링 선수로 활동도 하면서 음. 방송을 같이 겸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불러드릴 때 신수지 프로테이너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냥 뭐죠? 스포테이너요. 스포테이너요? 신수지 스포테이너를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신수지 선수는 좀 어색하신가요? 너무 긴가요? 네, 좀 짧게 하면 선수로 선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수 때보다 요즘 좀 바쁘신 것 같은데 요즘 네. 가장 집중하고 계신 건 어떤가요? 요즘에는 방송 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종목이요? 네, 골프, 볼링, 이제 당구, 뭐 탁구, 배드민턴 막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고 있어서 네, 그걸 뭐 바쁘게 지내요. 취미 정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즐긴다는 게 어느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규칙적으로 뭐 아. 하시는 게 있어요? 볼링은 프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종목이고요. 네. 다른 종목들은 제가 너무 좋아서 어.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동호회 활동 이상 수준으로 좀 하시는 건가요? 동호회를 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음. 프리랜서다 보니까 시간이 들쭉날쭉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매번 나간다 못 나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하고 있어요. 저는 호칭이 신수지 선수가 익숙한데 네. 제가 또 좀 놀랐던 게 그 이번에 이제 신수지 선수 모시면서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신수지 선수 또래 아니면 조금 어린 저희 회사 후배 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방송인이나 아니면 뭐 어. 유튜브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했다는 걸 좀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많이 들었네요. 체조가 수명이 짧다 보니까 네, 벌써 제가 은퇴한 지가 8, 9년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도 운동선수로 기억되는 게 더 좋으시죠? 네, 제 뿌리니까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수지 선수가 본인의 뿌리라고 하는 네. 운동선수 시절 이야기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리듬 체조가 지금은 굉장히 익숙해졌지만 예전에는 좀 생소하고 우리나라랑 좀 거리가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베이징 올림픽 때 네, 네.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나간 건 아시아 선수 처음이었던 건가요? 네, 자력으로 진출한 게 처음이었고 보통 이제 와이드 카드를 받고 그렇죠. 진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88 올림픽 때 개최지여서 음. 나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아시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게 네. 카자흐스탄도 아, 아시아로 그렇죠. 들어가니까 중앙아시아 거의, 나라니까. 네, 러시아 선수들 그래서 뭐 거의 버금가는 선수여서 그렇게 하면은 아시아 최초라고 하긴 그렇고 한국인 최초로 뭐 동아시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올림픽 개최하는 나라로 선수로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초청 선수가 아닌 네. 내 힘으로 처음으로 올림픽을 나간 네. 우리나라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출전권을 땄을 때 당시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 거 너무 막 반갑고 새롭고 막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근데 그 티켓 걸린 시합 때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것 같아요. 떨렸다고요? 네, 지금까지 훈련을 했던 걸 다 한 곳에 다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이 시합장을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가 떨려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선수를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좀 도도하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짜 뒤에서부터 제 다리를 제가 막 때리고 쌀개를 팍 때리고 이를요? 네. 정신 차리라고. 너무 떨리니까 제가 막 온 몸을 다 때리고 들어가서 말하면서 시합을 뛰었어요. 복화술로. 기구 던지고 구르면서 스스로에게? 받아 잡아 버텨 이러면서 거의 버텨 막 이러면서 시합을 주문을 뛰었었거든요. 걸면서. 네. 그래서 그때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대회예요. 얼굴이 뻘겋진 않았습니까? 아, 그때 정말 막 상기된 건지 볼터친지 모를 정도로. 네. 그렇게 힘들게 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가서 첫 출전한 베이징 올림픽에서 12위를 네. 했어요. 그럼 굉장히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네, 뭐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결과였었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때는 출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그 네 종목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손 흔들 때 네. 네, 뒤로 또 피벗 동작, 또 멀티플, 또 포에테 피벗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아, 군봉이 멀리서 막 부모님께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이거 정말 우리 리듬 체조계의 개척자, 지금 선구자, 뭐 앞서 이제 선배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상 최초의 어떤 개척자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당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리듬 체조라는 게 우리나라에 저변이 넓지 않은 종목이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언제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문지방 기어 올라가고 엄지발가락 하나로 걸어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안에서요? 네, 주변에서도 쟤는 운동을 시켜야 된다. 저 에너지를 얘가 어떻게 못한다. 그런 말씀도 막 있었고, 이제 아빠가 고등학교 때까지 기계체조를 하셨었어요. 유전자가 있네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체조를 시켜라 막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께서 오히려 완강하셨죠. 절대 운동 안 시키겠다. 반대를 하셨군요. 네, 그런데 제가 KBS였나 SBS였나 KBS였나? 네. 거기서 중계했던 무슨 리듬 체조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빨간 리본 들고 선수가 막 연기하는 거 보고 저건 내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중계도 안 해줬을 텐데 어떻게 우연찮게 보고 3년을 졸랐어요.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네, 그 케이크 사면 있는 그 빨간 천을 나무 막대기에 엮어서 붙여가지고. 네, 이거를 한다고 3년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으면 어디 해봐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말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됐어요. 4학년 말이요? 네. 다른 선수보다는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니었네요. 네,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죠. 보통 유치원 때나 저학년 그렇죠. 때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제 하고 나서는 참 리듬 체조 선수들은 저도 이제 취재할 때 보면 참 힘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체중 경기처럼 감량을 해야 되는 거 이상으로 사실 먹으면 안 되고 또 네. 운동을 위해서 또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보니까 164에 38kg요? 이걸 유지를 한 겁니까? 아, 네. 지금은 키가 좀 더 커서 컸어요. 67 정도가 네. 되고요. 그때 당시에는 64, 5 정도 됐었는데 한 고2 때까지 36kg 정도 나갔었거든요. 36kg요? 네. 어떻게 유지를 했습니까? 운동을 일단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을 안 쉬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강도 훈련을 하면서도 먹는 거를 항상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체지방이 거의 5% 선에서 맴돌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신수지 선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네.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이제 신수지 선수가 국제대회 나갔다가 이제 좋은 성적을 내서 들어오는 걸 저희 이제 네. 취재를 하러 제가 한 10년 전쯤에 공항에 나왔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제 미리 이제 입국장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이제 신수지 선수가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네. 그 사이 어머니가 신수지 선수 가방을 뒤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초콜릿을 이만큼, 그 신수지 선수가 아마 몰래 가져 들어온 약간 초콜릿 같은 걸 꺼내셔서 네. 인터뷰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나눠줬던 좀 기억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먹는 걸 기억하시다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먹어도 돼요? 그게 하지 말라면 되게 하고 싶잖아요. 네. 너무 못 먹는데
이제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때 한순간에 고칼로리로 힘을 탁 주는 게 초코바 막 이런 초콜릿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재기를 해놓고 몰래 그 하나를 녹여 먹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운동하다 너무 힘들면 한 칸 딱 잘라 먹고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먹는 걸 숨길 정도로 네, 식탐이 좀 있으셨습니까 원래? 식탐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먹는 것도 좋아했었고 비시즌기에는 이제 다 적어놨던 걸 체크하면서까지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운동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은퇴하자마자 한 달 안에 그 9kg가 쪘거든요. 한 달 만에요? 네. 식탐이 완전히 흐트리셨군요. 네, 그래서 옷을 진짜 다 다시 사야 될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PT 자격증을 따면서 지방을 줄이고 근육화하면서 몸도 좀 바뀌고 네, 건강하게 이렇게 전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네. 네. 그렇게 참 힘들게 운동을 해서 최초의 올림픽 출전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2010년에도 아시안 게임을 나갔었는데 좀 이른 나이에 어떻게 보면 뭐 제 체조 선수가 뭐 사실 뭐 선수 생명 길지는 않지만 네. 21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결정하기가.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왜요? 아까 너무 고생스러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올림픽이 제가 체조 선수로서 최종으로 세웠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저도 많이 나태해지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제가 수입을 내지를 못하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빨리 은퇴를 하고 다른 걸 찾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운동선수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모님들의 뒷바라지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가능한데 신수희 네. 선수는 그래도 뛰어난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걱정하는 많이 크셨나요? 고생 워낙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어린 나이잖아요. 네. 21살에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운동, 계속 해왔던 운동을 멈추고 나면 이 다음엔 내가 뭘 하지? 이런 걱정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막막했어요. 그 13시간을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원래 운동하던 시간. 네. 그리고 어떤 거에 그런 열정을 쏟아부어야 할까 막 굉장히 방황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막 놀러도 가보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그 훈련이 아닌 네, 여행으로도 타보고 훈련지가 아닌 여행지를. 네네네. 갔었군요. 그리고 진짜 맛있다는 집들 다 찾아가면서 먹방하듯이 막 이렇게 가보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는 근데 저를 좀 채찍질해야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가만히 있지 마음이 못하는 안정이 안 되고 네, 뭔가 열정을 쏟아붓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뭐 방송과 볼링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진짜 확실히 제가 안정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는 또 부모님들도 아마 부모님도 걱정했을 수 있을 텐데 네. 생각보다 그 방황의 시간이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이제 프로볼러가 이미 되셨지만 볼링을 바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볼링과는 어떻게 인연이 닿은 겁니까? 친구 따라서 볼링장을 갔는데요. 근데 이제 체조에 볼이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무게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랬는데 아니야 다를까 계속 또랑을 아, 옆으로 네, 말도 안 되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는데. 네, 막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팀전을 하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저를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맞이 못해서 그런 데려가는 친구들이 거예요.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 나름 국가대표였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잘나고 누우면 핀이 떠다니고 그 다음 날부터 오픈하기 전에 30분 전부터 기다렸다가 1등으로 들어가서 한 레인에서 혼자 30게임을 마감할 때까지 한 달을 쳤어요. 30게임이요? 네. 그 팔이 굉장히 아플 텐데. 네, 막 젓가락질도 안 돼서 맨날 포크로 겨우 집어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 네, 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 달을 치니까 에버리지가 180까지 어. 올랐어요. 50점에서. 음. 근데 200대를 못 치는 게 전문적인 가르침이 없어서구나 이런 걸 알고 이제 코치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왕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럼 10개월 뒤에 프로 테스트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자마자 이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승부욕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도 말대로 승부욕만 있다고 해서 사실 그 정도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그만큼 어떤 운동 신경과 피나는 지금 노력의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즘 볼링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뭐 선수들도 네. 많이 치고 엄청 많이 치시죠. 옆에서 보시기에 누가 제일 잘 칩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선수가 근데 아닌 비선수들 중에. 다 너무 잘 치셔가지고 네. 뭐 워낙 유명하시지만 이용기 씨랑 가수.
네, 김수현 씨도 볼링을 즐겨서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채연 언니도 되게 잘 그렇죠. 치시거든요. 저희 세 분 다 완전 뭐 프로랑 음. 네, 버금가는 실력이시고 그만큼 또 엄청 열정 있게 치시거든요. 볼링도 홍보대사로 홍보대사. 네, 활동하는데 거의 이제 뭐 시합 나가면은 꼴찌예요. 프로들 가운데는 그렇겠죠. 다 워낙 뭐 이제- 매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야 뭐 10개월에서 했는데 솔직히 네, 뭐 이렇게 어려운 레인 만나고 이러면 저도 엄청 헤매요. 레인별로 다 다릅니까 이게? 네, 그 이제 레인에 오일 어떤 패턴을 까느냐에 따라서 아. 진짜 천재도 되고 바보도 기름칠을 어떻게 되는데 하냐에 따라서. 네, 그게 바로 구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레인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볼을 쳐야 된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여긴가 아닌가 하다 보면 몇 게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헤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요. 체조할 때는 뭔가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면 뭐 볼링은 제가 뭐 뒤에서 1등 한다고 누가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이게 시합을 즐긴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순위와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네. 이제 운동을 새롭게 바라다 보니까 네. 진정한 재미를 찾으셨군요. 네, 좋아서 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골프도 많이 치시던데 네. 이 공하고 관련된 운동을 계속 아무래도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구기 종목을 너무 좋아해서 골프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만나기도 네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초보자를 비기너를 완전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네. 또 훨씬 저보다 막 체구도 작으시고 막 마르신 분이 멀리 치는 걸 보고 그렇죠. 와 이건 내가 멀리 쳐야 되겠다. 또 그럼 또 자존심 네. 상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장타왕 하셨던 프로님 찾아가가지고 딴 거 필요 없고 멀리 치게 해달라. 네,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이 골프를- 그런 요청 잘 하지 않는데요. 이쁘게 치게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부탁하시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정말 세게 쳤었어요. 근데 이제 힘 빼는데 몇 년이 걸리긴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종목의 매력에 빠져버려가지고 드라이브 얼마나 치십니까? 잘 맞을 때는 200m까지 나가고요. 그래요. 네, 평균 한 180? 여자 프로 선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뭐 조금 짧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자 프로 선수들도 한 200m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은 근데 다들 너무 좀 멀리 치시긴 하죠. 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잘 맞을 때는 뭐 레이디에스 치면 웬만하면 다 투혼 그러겠네요. 거리가 오니까 어, 네, 재밌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 이제 야구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PT 자격증도 하셨고, 뭐 당구 아, 네. 그것도 이제 방송에서 봤습니다. 뭐 테니스, 농구 뭐 안 하시는 게 없네요. 네, 그냥 너무 재밌어요. 다른 종목 배울 때 진짜 아예 바닥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짜릿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 만큼 나와주는 게 운동이다 보니까 네. 좀 만족도도 다른 것 같고. 전 이 가운데 지금 눈길이 가는 게 PT 자격증인데, 아, 네. 네. 저도 요즘에 이제 밖에 취재를 다니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네. 컴퓨터 보고 하니까 배가 나오고요. 아.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깨랑. 아. 이런 저 같은 직장인들한테 좀 유용한 좀 스트레칭이나 이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이 어깨 쪽은 제가 항상 수건 돌리기를 추천해 드려요. 어떻게 하는 거죠? 수건을 잡고 어깨를 뒤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서 오는 동작인데 이제 뭐 가능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뭐 크게 바디 타월을 크게 네네. 잡고 돌리시다가 이제 점점 좁혀지거든요. 좁게. 네, 네, 이렇게 좁게 잡을수록 좋아요. 그 대신 팔이 이렇게 짝재기로 넘어가거나 구부러지지 않게, 동시에. 네, 가능한 범위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이걸 꾸준히 하시면 오십견도 예방되고, 네, 엄청 건강해져요. 네. 그리고 뭐 복부는 솔직히 앉아서도 뱃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기 동작이나 어려워 보이는. 이렇게 당기는 동작 이런 거 앉아서도 가능하시니까 그건 업무 빠집니까? 보시면서도 네, 뱃살이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충분히 운동은 짬내면 일상에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신수지 선수 SNS를 봤는데 네, 사원증을 아. 찍으셨더라고요. 네, 정식 입사를 하신 겁니까? 네,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저는 매일 출근을 하진 않고요. 네. 네, 이제 제가 그 크리에이터이자 뭐 MD랑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을 주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크리에이터라면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홈쇼핑을 셀링도 하지만 이제 직접 미팅을 해서 제품도 선정하고, 네, 직접. 네, 그리고 컨텐츠도 좀 창의적으로 풀어서 음. 네, 촬영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운동을 하시다가 네, 출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직장 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이제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제 자리에 그런 뭐 컴퓨터나 막 전화기 있습니까? 네, 전화기도 있어서 그 받는 거 영상 찍으면서 혼자 터졌었거든요. 그리고 명함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런 게 너무 새로웠어요. 네, 제가 이런 걸 다 해보다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지금 촬영한 걸 이제 유튜브로 내보내거든요. 저희 네. 이제 모바일 24라는 이제 저희 새로운 하나의 이제 통로가 생겨서 네. 유튜브를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한 달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음. 저보다 이제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네. 네. 유튜브 제가 오늘 오면서 봤습니다. 수디. 네, 신수디 채널. 네. 잘하시더라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조금 저조했는데요. 그래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급속도로 막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솔직히 재밌었어요. 제가 재밌어요? 해보지 못한 부분을 또 할 수 있고 이게 방송보다 오히려 진짜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하면서요. 네, 좀 고민 상담을 좀 하면 네, 유튜브 선배님한테 네, 왠지 저는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자리에서 8시 뉴스를 하고 이제 이걸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이 뉴스에 비치는 모습과 또 여기 나가는 모습 사이에서 좀 어떻게 좀 이제 균형적인 모습을 좀 또 너무 흐트러진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요? 좀 많이 흐트러졌는데. 그런가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유튜브를 시청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있는 그대로. 네, 보시는 분들도 더 이제 편하고 재밌게 보시는 것 같고 마지막 방송이 될까 봐. 저도 그런 마음으로 네.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안 끝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콘으로 공봉처럼 돌리고 있는데도 그래요? 네, 아직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본인을 내려놓고 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튜브에선 필요한 건가요? 네, 진짜 재밌게 본인이 즐길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재밌었고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저는 물론 아이스크림 콘으로 그 곤봉처럼 체조했던 것도 기억에 남지만 곤봉 대신 아이스크림을 돌린 거군요. 네. 홈쇼핑에 파는. 네, 은퇴하고 처음으로 체조복을 입고 그거를 찍었는데 막 파인트로 몸에서 불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그 구미 젤리를 ASMR로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제일 먹는 소리, 씹는 소리. 이걸로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잘 팔렸습니까? 줄임말 맞추기 이런 걸 했는데 조회수가 되게 많이 아, 나오고 그래요? 네, 반응이 정말 이런 분이셨냐. 그럼 저희도 오늘 신수지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유튜버가 된 지금 이 네. 유튜브 쪽의 방송 미래 네. 어떻다고 보세요? 미래요 너무 창창하죠. 그래요? 네.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럼? 근데 제가 잘해야지 가능한 그래요? 부분이라서 일단 저는 올해까지 쭉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컨텐츠를 많이 이제 구상하고 있고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저도 수명이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쨌든 아까 이제 부모님이 뒷바라지 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좀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선택한 게 하나 이제 은퇴 이유라고 했었는데 네, 그럼 지금 벌고 있는 수입은 만족을 하십니까? 네, 그래도 용돈도 드리고 그래요? 네, 생활비도 드리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와서 굉장히 그걸로도 만족하고 있는데 근데 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갚으려면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이제 운동하는 데 들어간 돈이 많이 있어서 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근데 은퇴하고 또 까먹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부모님한테 갚는다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스포츠를 이제 평생 운동을 하다가 은퇴를 한 스포츠인들 가운데는 관련 일을 하시거나 뭐 요즘에 뭐 서장훈 씨 같이 방송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도전이라는 자체가 되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도전 도전 자체가? 이퀄 성공. 네, 해봤다는 것 자체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아니면 재빠르게 발을 빼면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해봤다는 것 자체에 좀 의의를 두는 편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진짜 인생이 목표 한 대로 가질 않잖아요.
저도 진짜 은퇴하면 당연히 지도자를 하겠지 이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이렇게 방송을 만나서 방송을 하고 볼링을 그렇게 못 치면서 프로가 되고 음. 이런 건 상상을 못한 일이에요. 근데 매년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게 저한테는 행복이라 즐기자.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밀어내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일단 해보고 아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결심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도 계속 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워낙 뭐 알려진 분이고 뭔가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또 이제 세간의 관심도 많다 보니까 네. 혹시 내가 이걸 했을 때 잘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나 부담도 있지 않나요? 체조했을 때는 참 관심이 되게 고팠어요. 네, 너무 음. 비인기여서 좀 더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은 더 영화의 추위 속에서 벌벌 떨면서 운동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약간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 볼링 프로 준비했을 때 이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솔직히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은 그냥 에이 하고 조용히 말아야지 네. 했는데 갑자기 막 테스트 도전 막 이러면서 기사화가 되니까 해야죠. 와 이거는 안 되면 끝나겠구나. 어. 그때부터 진짜 막 이를 악물고 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힘줄이 염증 생겼는데 볼링장 도착하면 딱 약 먹고 바로 볼링 연습하고. 부담을 즐기셨군요. 근데 솔직히 관심 주시는 자체가 저한테는 감사한 입장이니까. 네, 물론 막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네,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감사한 네. 새로운 시선으로 응원으로 느끼시고 바꿔서 혼자. 그래도 사실 이제 한 가지 일을만 열심히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정해진 네.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바쁘게 사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제가 여유를 부리고 있는 시간이 되게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막 고생했던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좀 뿌듯하게 살아야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힘들어도 몸 일으키고 또 나가서 움직이다 보면 또 다 풀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좀 진짜 저는 당근보단 채찍인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30이 딱 되신 거죠? 네. 30 되신 이제 건가요? 29이신가요? 29인데 제가 이제 91년생인데 빠른이어가지고 빠른 91년생. 친구들은 30이에요. 네. 사실 그런 훌륭한 가치관을 일찍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저도 그런데요. 약간 이렇게 네. 도전이라는 것 자체를 좀 어렵게 느끼고 변화를 좀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해줄 말씀 없으십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도해보는 자체가 성공이라서 네, 그를 통해서 또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생이 진짜 길잖아요. 막 12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도 아니고 120세로 늘었습니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지금 반도 못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보낼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때 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후회가 안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힘내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좀 시원시원한 성격처럼 이제 좀 나이도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좀 어떤 이성관, 결혼관도 좀 뚜렷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뚜렷하죠. 제가 25전에 갈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은퇴하자마자 시집 가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참 그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운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훨씬 어려울 겁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결혼은 항상 하고 싶습니다. 아, 벌써요? 네. 그런 생각 있으세요? 네, 저는 좀 집안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만전인데요. 정리병이 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집안 살림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뭐 결혼하시고 뒤에는 지금 하시는 뭐 야구, 농구, 배드민턴, 골프 다 안 그래서 하시고? 미래 배우자가 운동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주말에는 같이 라운딩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같이 뭐 동호인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네,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꼭 운동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사진을 저희가 하나 기사를 이게 몇 년도 기사죠? 2008년 기사네요. 근데 이때 사진이 아마 2007년일 거예요. 7년에 찍은 사진. 네. 근데 여기 이제 기사 마지막에 보면 신수지의 최종 목표는
국제 심판 이 당시에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 국제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인 첫 리듬 체조 국제 심판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한 분 아, 계셨었는데 그래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뒤로도 지금 많이 좀 도전을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좀 소수다 보니까 네, 도전하고 싶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꿈은 지금 계속 유효합니까? 일단 내년에 국내 심판 자격증 먼저 도전을 하고요. 아 먼저 따야 되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게 단계가 쭉 있거든요. 음. 국제 심판까지 가는 과정이 조금 험난해요. 그래서 많은 시합에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체조에 완전히 뛰어들기에는 이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같이 병행하다간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것 같아서 조금 더 제가 준비가 됐을 때 네, 하고 싶다는 생각 갖고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진 않았기 때문에 해설도 계속 하면서 이제 시합 운영도 하고 뭐 자선 캠프도 열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지금 다방면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마루 위로 네. 곤봉을 잡는 모습을 다시 지도자로서 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먼 미래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수진 선수랑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벌써요? 유튜버 선배로서 유튜브는 한 회에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저희 30분을 저희는 딱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네. 신수지 선배님이 보시기엔 몇 분 정도로 해야 합니까? 저는 네, 한 10분 안으로 저희가 너무 길었습니까? 좀 루즈해지지 않게 루즈하다고요? 아니요, 그 루즈해지지 이제 않게요? 10분이 저희가 정한 시간이 뭔가 이렇게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막 이런 거다 보니까 너무 길었을 때 좀 루즈해지실까봐 저희가 좀 이렇게 10분으로 단축해서 좀 알차고 짧게 정보만 전달드리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형태에 따라 많이 다르죠. 뭐 인터뷰를 10분 만에 끝내면은 뭔가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긴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근데 저희는 그래서 한 10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30분은 굉장히 적당한 시간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원래 준비한 코너가 되게 많은데요. 네. 좀 시간을 줄이고요. 하나만 저희가 딱 재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게 한 3주 만에 다시 부활한 코너입니다. 오. 이거 예능에서 많이 보셨죠? 많이 해봤죠. 많이 해봤죠? 네. 어떻게 잘 맞췄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 거에서 울리고 맞는 손을 거에서. 한 번만 여기 이렇게 껴보시겠어요? 네. 뭐 워낙 솔직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이거 아파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해봤는데 저는 아직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해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남자를 볼 때 외모를 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더 본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면을 더 본다는 신수지 선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 오, 맞아요. 사람의 내면을 중시하시는군요. 네. 저와 비슷하십니다. 확실하십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수사합니다. 네. 질문을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그래도 체조 선수 신수지였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아니다. 그래요? 지금이 더 행복한 겁니까? 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부분 그래도 아름답게 선수 시절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다음 걸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왜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서요. 솔직한 마음이시네요. 근데 그때 훈련량이 너무 고돼서 그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좀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시 태어나면 운동 안 하실 겁니까? 운동은 할 건데요. 다른 종목 해보고 싶어요. 선수는 하기 싫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아마 이걸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계속 도전을 해오셨으니까 네. 신수지 선수의 다음 도전은 어떤 겁니까? 다음 도전은 이미 제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크리에이터로서 네, 좀 롱런하고 싶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2의 운동선수가 아닌 제2의 삶을 사는 신수지의 최종 목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종 목표요? 최종 목표는 지도자이지 않을까요? 네.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배 아이들을 양성하는 네. 리듬 체조 지도자, 네. 더 나아가서는
국제 심판으로서 또 대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네, 저는 멀리까지 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음. 네, 왜냐하면 정말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음. 저도 진짜 이렇게 다양한 분야 하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 정도의 목표까지는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네. 도전 자체가 성공이라는 아까 전 신수지 선수의 말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요. 네, 그 성공의 기쁨을 앞으로도 계속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확실한 건 아직 그 신수지 선수의 가장 찬란한 시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미 말씀 누린 줄 알았는데. 네. 좀 더 기다리십시오. 더 밝은 날이 올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5천 회 정도 되겠습니다.